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어떤 키워드를 좀 준비하셨을까요?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이제 상반기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네. 상반기를 마무리 좀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반기를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이건 뭐 하반기 때까지도 계속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CNN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CNN 스튜디오에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맞짱 토론회가 열렸죠. 네.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부터 뭐 서로 비방하기 바빠가지고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토론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 수혜주들 토론회 이후에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혹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에 어떤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일 것인가. 일단 공통분모로는 어저께 이제 전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이나 친환경 쪽을 좀 강조를 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이제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이슈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IRA와 관련해서도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면 당장 폐기해버리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선은 뭐 11월 달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특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각 주별로 지금 여론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또 판이하게 또 예측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네. 하반기 때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좀 됐을 때 관련된 수혜주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부진했던 업종들이 있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 업종이 딱 떠오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을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반기 내내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상반기 내내 이제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에는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엔터 기업들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SM을 필두로 뭐 하이브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JYP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게임주들도 실적과 관련된 이제 이슈 그리고 신작 출시에 대한 이제 모멘텀 때문에 크래프톤이라든지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제 안 좋은 건 주가에 다 반영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네. 반등의 이제 부활의 날개짓을 좀 펼칠 수 있을지도 상반기가 끝나는 오늘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진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어제도 제가 테슬라 말씀드렸는데 진짜 좀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마존까지 최고가 행진에 이제 동참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파벳, 아마존, 뭐 메타 플랫폼 전부 다 신고가 이제 급등했는데 지금 테슬라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반기에는 테슬라도 이런 상승 대열에 이제 좀 동참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하반기에 가장 좀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8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로보택시 이제 출시. 이건 결국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이제 이슈들을 또 같이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여전히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의 최악 국면은 2분기 실적까지예요. 이제 오늘 지나고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은 2분기 실적 시즌이지만 3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주요 양극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치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양극재 종목들을 포함한 전기차 종목들도 하반기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뭐 양시장이 또 조금 지지부진하게 네. 뭐 강보권 정도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약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요. 초반에 다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뭐 2, 3%, 3, 4%씩 지금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반기 말 항상 이럴 때 이제 윈도우 드레싱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수익을 이제 확정 지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 못 오른 종목들 혹은 시장에 소외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좀 관리를 해주면서 전체 이제 상반기 이제 수익률 관리를 이제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반기 내내 가장 좀 소외되고 주가가 좀 힘들게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전기차 진영의 이제 변화도 하반기 때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중요한 이제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좀 소외됐던 엔터, 의료 AI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하반기에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미 대선에 대한 정책 소스들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그러면 네. 하반기를 앞두고 오늘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하반기 6개월 또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연초에 우리가 올해 증시 전망 뭐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망이 제대로 맞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항상 이제 전망이란 건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를 통째로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고 당장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시장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우리도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일단 7월 달에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겠죠. 네. 코스피 지수도 다시 이제 2,800포인트 회복을 해야 되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900포인트 다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밤에 또 가장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이제 PC 지표 발표가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PC 지표 근원 PC를 기준으로 한 2.5%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5%좀 아래로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지지하는 이제 뭔가 이제 숫자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근원 PC 지표 이제 발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당장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도 저는 하반기 때 오히려 환율 하락에 베팅을 하겠다. 지금 막 다 킹달러 막 이런 강달러, 킹달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 때 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어저께 1,395원까지 이제 환율이 급등 출발을 했다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382원까지 오히려 환율이 네.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가치는 이제 그대로 있는데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 방어적인 이제 스탠스가 실제로 이제 가격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이웃나라 일본의 엔저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저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프랑스 총선 때문에 또 유로화저의 영향을 이제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이 좀 오버슈팅이 돼 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기 말 지나면서 이제 뭐 주요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당국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점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이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저는 7월 시장에 우리나라도 이제 썸머 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한 가장 좀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고 성장 섹터나 이 중소형주들의 이제 수급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패턴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의 시작인 7월의 시장 흐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영민 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우선 6월 20일 편입했던 페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실제로는 펩트론이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어제 시장의 이제 주인공은 진짜 이제 펩트론이었어요. 제가 6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펩트론을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주가는 이제 단기 고점에서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눌림목 21선 눌림목이 이제 잘 만들어지는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꾸역꾸역 이제 상승이 좀 들어오다가 하필 이제 이틀 전에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번 팡 하고 밀렸어요. 이때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중국에서 이제 위고비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약간 세론이 되는 것처럼 장중에 이제 주가가 한 7% 넘게 하락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어저께는 저점 부분에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26%나 지금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펩트론이 좀 쉬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지금 상단에 매물을 깔끔하게 지금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대장주는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펩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 대포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GLP-1 유사체 이 반감기를 이제 늘리는 기술 이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 제형이 아닌 1개월, 2개월 이제 제형의 비만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빅파마와의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 이전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제금과 같은 구도로 매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이제 수취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뚫어놓은 상태예요. 익절가만 여러분들 좀 정해놓으시고요. 한 42,000원에서 43,000원 정도 익절 라인만 딱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정도까지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계속 주목을 하시고요. 어저께 제가 D&D 파마텍 또 리뷰를 같이 해드렸었는데 D&D 파마텍이 오늘도 같이 또 조금 움직였어요. 장 초반에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리면서 D&D 파마텍은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D&D 파마텍은 거의 8% 가까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변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보혜수 물량 상장되고 이제 2개월 이제 지나는 시점이 7월 초기 때문에 그 네. 2개월 보혜수 물량들이 이제 출회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제가 APR을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그때도 상장 이후 2개월 보유해서 물량이 풀리기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블록딜 이슈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해소될 거니까 업황을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저점 찍고 APR이 거의 뭐 6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D&D 파마텍도 이 보호해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은 조금씩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블록딜 이슈 때문에 다시 대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래가 조금 살아나면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만 원 아래에서는 여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D&D 파마텍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된 매력적인 모멘텀 갖고 있는 펩트론 익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D&D 파마텍까지 또 리뷰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5월 14일 편입했던 테크윙도 한번 네. 살펴볼게요. 조만간 매수가 2배 되겠어요, 주가가. 그러니까요. 어떤 대응 전략 좀 삼아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어서 또 반도체 종목들 좀 못 가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리뷰해드리면 좀 짜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리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세게 올라가는 몇몇 종목들이 있기는 해요.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후공정 쪽에서는 지금 테크윙 그리고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DI라든지 YC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HBM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좀 된다.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후공정에 대한 투자 늘리고 장비 도입을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강력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테크윙이 지금 시총이 2조가 훌쩍 넘어가고 있고 연초 대비하면은 가격이 벌써 지금 5배, 6배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테크윙뿐만 아니라 또 이수 페타시스도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전고점을 좀 뚫고 있는데요. 이수 페타시스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AI 가속기와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7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주가가 분명히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2분기 때 특히 소부장 종목들 공략하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이 전분기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되거나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포트를 좀 재편하셔야 된다라는 거 테크윙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면서 지금 바닥까지 주저앉았다가 반등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강하게 좀 올라오거든요. 이오테크닉스는 2분기 때까지는 실적은 좀 부진하겠지만 3분기 때부터는 스텔스 다이싱이라든지 레이저 그루빙 이런 쪽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매출이 인식되면서 3분기 때는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고 3분기를 바라보고 회복되는 거고요. 인텍 플러스 같은 기업도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조정을 받고 부러지고 있다가 실제로
해외에 파운드리 업체 쪽에 신규 장비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뭐 점상한가 비슷하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살아나는 기업들 역시도 하반기 이제 신규 수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분명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좀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숫자로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증명되는 소부장 종목 쪽으로 반도체 노려봐라라는 전략까지 테크윙 리뷰를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 오늘 네. 오후장부터 좀 공략해볼 만한 네.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제약바이오 종목 지금 가장 싸다. 네. 실제 지금 가장 싼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28,450원에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세포치료제, 특히 이제 CAR-T 치료제로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암발셀이라고 하는 CAR-T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임상 이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경쟁의약품 대비해서 최고 한 30% 이상 개선된 이제 치료 효과. 특히 CAR-T 치료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상반기 때 이제 국회 통과를 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가지 않으셔도 CAR-T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용화되어 있는 CAR-T 치료제가 없어요. 거의 유일하다 싶은 게 이제 이 암발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큐로셀은 국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긴급 사용 왜냐하면 3상이 끝나기 전에도 긴급한 치료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떨어지면 상업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큐로셀은 이 CAR-T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신약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GMP 인증을 받은 세포 치료제 공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이제 생산 임상까지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세포 치료제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거의 상장되고 난 이후에 하단 추세를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거의 저점 추세까지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오히려 임상 이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바닥까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 나왔네요. 큐로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섹터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CNN 이제 토론회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후보가 좀 중첩되는 부분, 아까 전기전선 인프라는 중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중국 때리기. 이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통령들이 다 중국 때리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하면은 표심이 이제 집결이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때리기와 또 관련된 수혜주, 2차 전지 쪽에 또 관련된 수혜주가 있거든요. 54,800원 현재가로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이제 핵심적인 이제 2차 전지 소재들 중국의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좀 높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양극재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전구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전해액 이런 것들은 거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에 의존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는 중국 기업 걸 썼을 경우에는 실제로 IRA에 대한 이제 보조금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전해액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구체 기업들,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국산화만 잘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그 자리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대장주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해액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양극재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뭐 블록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구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인 드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쪽은 특히나 중국 대리기의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을 좀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3,000원, 손절 가격은 4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액 시장 관련주죠. 덕산 태어코피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반기를 준비해야 네, 되니까 맞아요.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간단하게 상반기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하반기 특히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지 오늘 장 끝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